온화한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 그 모습은 마치 편안하고 순수하며 노동과 지혜, 덕행으로 충만했던 삼바 노인의 인생과 같았지. 밤을 실어온 홀령은 타마린드 나무 꼭대기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어. 노인의 영혼을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쇠약한 육신에서 영혼이 날아오르기만을 기다렸던 게지. 노인의 거처를 둘러싼 집들은 마치 겁먹은 병아리 떼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부인들과 자손들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 그저 불에 던져진 나뭇가지만이 타닥거리면서 그날의 마지막 소리에 응답했어. 이웃집 절구꽁이도 절구통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 오랜 세월 낮이면 따뜻해지고 새벽이면 차가워졌던 삼바의 팔다리에 더는 온기가 돌지 않았어. 불씨가 꺼져가는 화덕 가까이에서 선하게 살아온 삼바의 생명도 꺼져가고 있었지. 삼바는 어떤 행동이나 말로도 인류를 낳은 어머니이자 만물을 먹여 살리는 대지의 심기를 상하게 하거나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왔거든. 그런 삼바가 이제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게지. 그의 마지막 침상을 세 아들 모마르와 비람, 무사가 지키고 있었어. 사경을 헤매던 삼바는 팔을 들어 초가지붕에 매달린 자루 3개를 가리켰지. 아들 셋 모두 자루를 하나씩 집어들자 삼바의 팔이 툭 떨어졌고 그의 영혼은 산자들의 집에서 나와 망령들의 나라로 떠났어. 삼바의 장래는 그의 인생처럼 풍요롭고 위험 있었어. 장례는 1달 동안 치러졌고 매일 아침 황소 3마리를 제물로 바쳤지. 긴 애도 기간이 끝나서야 모마르와 비람, 무사는 아버지가 물려준 자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장 가벼운 비람의 자루에는 밧줄 토막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 가장 무거운 무사의 자루에는 금덩이와 가루가 가득했어. 그리고 모마르가 집었던 3번째 자루에는 모래가 들어있었지.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막내인 내게 이렇게 많은 금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무사가 말했어. 나도 모르겠어. 장남인 나에게 겨우 모래 1자루밖에 남기지 않으셨다니. 비람, 넌 밧줄 토막뿐이잖아. 모마르가 말했지. 아버진 어느 누굴 딱 집어서 이건 네 것이고 저건 내 것이라고 남겨준 게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 자루를 보여주셨을 뿐인데 우리가 아무거나 골랐던 거지. 아버지가 조상의 부름에 황급히 떠나시느라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해주지 못한 말씀이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보자. 어쩌면 그분들이 말해주실지 모르지. 비람이 말했어. 세 형제는 마을의 정자나무로 갔지. 나무 그늘에서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 그러나 매우 지혜로운 노인들도 삼바가 죽기 직전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설명해주지 못했어. 노인들은 세 형제에게 은가뉴 마을로 가보라고 했고 은가뉴의 노인들은 니안 마을로 가보라고 조언했지. 니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어. 자네들의 아버지가 이 자루 3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네. 게다가 이 나라에서 해가 뜨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난데 누가 또 자네들에게 아버지의 속뜻을 말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군. 헌데 옛날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캠탄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네.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다더군. 캠탄을 찾아가 보게. 순탄한 여행길이 되길 바라네. 여행의 길한 날인 금요일에 무사와 비람 모마르는 백마의 고삐를 풀고 캠탄을 찾으러 마을을 떠났지. 세 형제는 이랫동안 사바나와 늪, 들판과 강을 지났어. 여드렛날 새벽 오솔길에서 멧돼지 은바마를 만났지. 물론 형제는 오래전부터 은바마를 잘 알고 있었고 수차례 다투기도 했어. 이 녀석은 형제의 옥수수밭이나 고구마밭을 자기 땅인 것처럼 함부로 했던 놈이지 않나. 헌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은바마를 괴상한 꼴이라니. 이런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고 어쩌면 월로프족의 시조인 은디아디안 은디아의 일의 태초일의 처음일 것이며 인간의 시조인 아다마 은디아이의 후손도 처음 보는 것일 테지. 그러나 물음에 답해줄 자가 없다면 남자는 놀라서도 놀란 마음을 드러내서도 안 되는 법이지. 커다란 붉은색 부부를 입고 양쪽 끝이 뾰족한 흰 모자를 쓰고 노란 가죽신을 신은 은바말은 콜라 열매보다 더 굵은 알로 엮은 묵주를 굴리고 있었지. 이 모습을 보고 세영제는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어. 여행이 길어지니 별걸 다 보는군.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지. 이 일해가 7번 지나는 동안 세 형제는 숲과 사바나, 늪과 들판을 지나서 해가 뜨는 쪽으로 나아갔어. 태양은 머리 위에 걸리고 그림자는 나무 아래와 백마의 배 밑으로 피할 곳을 찾고 있었지. 그때 세 형제는 침을 흘리며 매 울어대는 수염소 디아할로르를 봤어. 염소는 흰개미집이 절반이나 차지한 타마린드 나무 구루터기와 씨름하고 있었어. 여행이 길어지니 별걸 다 보는군. 세 형제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길을 떠났지. 큰 강을 지난 지 여러 날이 지나고 보이는 나무들은 아침마다 키가 줄고 풀들은 날이 갈수록 드문드문해지고 누래졌어. 세 형제는 진흙탕 웅덩이 옆에 있는 투실투실한 황소 한 마리를 보았지. 아버지의 장례 첫날에 제물로 바쳤던 제일 좋은 소도 이 황소에 비하면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송아지로 보일 정도였어. 그런데 황소의 몸은 곪은 종기투성이었어. 여행이 길어지니 별걸 다 보는군. 또 이렇게 말하고 세 형제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 하늘은 일찌감치 얼굴을 말끔히 씻었고 수탉은 인간들이 사는 땅에서 벌써 2번 울었지. 커다란 수박 같은 태양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안다라는 손에 이끌려 지평선을 잠깐 스쳤다가 순식간에 형제들 앞에 떠올랐어.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다다른 것은 바로 그쯤이었지. 푸른 이슬의 무게로 고개를 숙였고 어린 냇물은 벌써 일어나 아웅다웅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태양은 아침 햇살로 이슬을 쓸어내며 청소했지. 세 형제의 말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지만 가장 맑은 시냇물도 담즙처럼 썼고 가장 푸른 풀도 재처럼 썼어. 초원 한가운데에는 암소 한 마리가 축 늘어진 백가죽을 풀에 스치며 서 있었는데 가죽이 너무 얇아서 속이 비칠 정도였지. 여행이 길어지니 별걸 다 보는군. 세 형제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어. 태양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
새형제의 키보다 점점 길어진 그림자는 아직도 뜨거운 모래 위에서 씁쓸한 맛이 나는 푸른 초원의 다음 여정을 가리키고 있었어. 그때 풀 한 폭이 없이 헐벗고 황량한 땅 한가운데에서 또 다른 암소 한 마리를 발견했지. 암소 옆에는 어린아이의 팔로 한 알음밖에 안 되는 풀더미와 어른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어. 말들이 실컷 목을 축이고 풀을 뜯었는데도 꿀처럼 달콤한 물은 마르지 않았고 맛 좋은 풀도 줄어들지 않았지. 게다가 그 암소는 어찌나 기름지게 살이 쪘는지 석양빛에 온몸이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어. 여행이 길어지니 별걸 다 보는군. 새형제가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어. 그들은 그렇게 사흘이 3번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걸었지. 열흘째 날 깨어나 보니 형제들 앞에 다리가 3개밖에 없는 암사슴 한 마리가 있었어. 암사슴은 형제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가가면 달아났고 멀어지면 멈춰섰지. 세 형제는 모두 말에 올라타 암사슴을 쫓기 시작했어. 석양의 붉은 빛이 사라질 때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사슴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 그런데 갑자기 세 형제 앞에 지평선에 술 장식을 두른 것처럼 집들이 뾰족뾰족 솟아있는 마을 하나가 나타났지. 어디로 가시오? 마을 어귀에서 몹시 늙은 어떤 여인이 물었어. 캠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지. 잘 찾아오셨구려. 바로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캠탄의 집이오. 마을의 타마린드 나무 아래로 가보게 돼.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테니. 노파가 말했어. 타마린드 나무 아래로 가보니 석양이 지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놀기 시작했지.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밤의 시작을 알리는 해질 무렵이면 어스름한 시간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악한 정령과 혼령이 어린아이와 마주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자식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거든. 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서 사냥하며 죽은 자가 일하는 때가 바로 밤이야. 태양은 눈부신 빛으로 진짜 삶을 숨기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가끔 잠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목격하기도 경험하기도 하지. 세 형제는 캠탄이 누구인지 물었어. 가장 어린 아이가 놀다 말고 와서 그들에게 말했지. 내가 캠탄이요. 자네들의 조상과 그 조상의 조상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이곳을 지나갔네. 태양이 매일같이 주워 모은 자네들의 아버지의 선행도 같이 가지고 갔지. 그러니 자네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있네. 허나 내가 말하기 전에 기나긴 여정 동안 자네들이 보았던 기이한 것들을 먼저 말해주게. 캠탄이 말했어. 저희는 옷을 차려입고 묵주기도를 하는 멧돼지 은바마를 만났습니다. 모마르가 말했지. 그건 왕자가 없는 왕의 모습이라네. 쫓겨난 왕은 마라부가 되지. 신앙에 파묻혀 잃어버린 권위를 종교에서 찾으려는 것이야. 그의 굵은 목주와 커다란 모자, 요란한 부부 차림은 많은 사람에게 경외심을 갖게 만들지. 그는 과거에 누린 영광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믿고 있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 대해 말하고 그를 떠받들기 때문이지. 그의 신앙심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아. 그에게 왕좌를 돌려주면 기도 따윈 잊고 말 거야. 왕은 종교를 믿지 않거든. 저희는 수점소 디아할로르가 땡볕에서 구루터기와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라네.
열매도 맺지 못할 어리석은 짝짓기를 하느라 시간만 허비하지. 이런 걸맞지 않은 부부 사이에선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 여자는 구루터기 우크처럼 영원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테니 남자는 스스로 자기 후손을 죽이는 셈인 게지. 캠탄이 답했지. 저희는 어느 황량한 곳에서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는데도 아주 기름진 황소 한 마리를 봤습니다. 비람이 말했어. 흙탕물 웅덩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풀밭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리고 다시 물을 마시러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리지. 그런데도 여전히 기름진 그 황소는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고된 노동과 근심과 고통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기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네. 그건 온갖 악행과 욕설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의 성품을 유지하는 사람이지. 악행과 욕설은 그저 종기처럼 피부만 건드리거든. 저희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초원에서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마른 암소를 봤습니다. 그건 부유한 남편과 살면서도 악독한 아내, 냉혹한 여자의 모습이라네. 독살스럽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이 가진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않지. 물이 가득했어도 쓰디써서 자네들의 말은 마실 수가 없었고 풀도 담즙을 뿌린 듯 써서 먹을 수가 없었네. 진심 없이 만든 음식을 기쁘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베푸는 사람은 더 훌륭해지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겐 행운이 오지 않는다네. 캠탄이 말했어.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줄지 않아 보이는 작은 풀더미와 웅덩이 근처에서 매우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곳은 마음이 넓은 현모양처의 모습이라네. 집안의 재산이 아주 적을지 모르나 그에 만족하며 문턱을 넘는 이들에게 자기 몫을 나눠주는 여자이지. 저희는 다리가 3개밖에 없는 암사슴을 쫓아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암사슴은 인간이 사방을 누비며 뒤쫓는 세상이고 인생이라네. 인생은 불완전하고 덧없고 냉혹하지. 어떤 것도 인생을 멈춰 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인생을 붙잡을 수 없지. 근심의 날들은 빨리 가라 재촉할 수 없고 기쁨의 날들은 가지 말라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네. 그렇게 인간은 조상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3발 달린 암사슴 뒤를 쫓는 게지. 자네들의 아버지 삼바는 뜬모를 충고를 남겨놓고 떠나갔군. 허나 자네들의 자루엔 이미 봤다시피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건 없다네. 무사, 자넨 아버지 유산으로 운 좋게도 금을 전부 물려받았지. 허나 자네는 먹을 수 없는 금으로 무엇을 할 텐가. 만일 형들이 유산을 자네와 나누고자 하면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무엇을 바랄 텐가. 왜냐하면 모마르 자네는 원한다면 자네 땅 위에 지어진 모든 것과 밭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비람 자네는 밧줄로 묶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소와 당나귀, 말 같은 가축대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 말이지. 자네들은 이미 가진 것을 왜 굳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진짜 재물을 본뜬 형상만 담고 있는 자루는 다시 매달아 놓게나. 무사, 자네의 금은 모마르의 모래와 비람의 밧줄보다 더 의미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네. 집으로 돌아가 자루를 다시 매달아 놓게.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부 잊지 말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